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 이벤트 영상에 댓글로 질문 주셨던 내용에 답변을 좀 드리면서 이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고요. 총 248명의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 당첨자분을 선정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질문은 대체적으로 제 개인에 대한 그런 질문사항과 위스키와 안주에 대한 그런 정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박지상님께서 영상의 첫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내용은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휴가지로 위스키를 들고 갈 때 힙플라스크나 바이알 또는 위스키 병을 어떻게 운반하면 좋고 또 잔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보통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스키는 깨지지 않게 옷으로 감싸서 가방에 담아가는 편이고 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가져가는 편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박지상님께는 이 글렌피디 게임박스를 하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제 메일 주소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병하기 간다님께서 질문을 또 올려주셨는데요. 위스키 잔 세척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저희가 보통 테이스팅을 할 때 많이 쓰는 글렌캐런 같은 경우는 저는 식기 세척기에 그냥 돌리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깨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스템이 있는 넥이 긴 스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식기세척기에 돌리기에는 약간 부담돼서 깨질까봐 손으로 닦는 편이고요. 평소에 깔끔하게 위스키를 먹었을 경우에는 물로만 닦아서 말리는 편이고 약간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잔 내외부가 오염됐을 경우에는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닦은 다음에 말리는 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이 넥 부분과 잔 부분의 연결선이 가장 약한 부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닦으시면 이 연결 부위가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잔을 닦으실 때는 잔의 바디를 잡고 림이나 넥 부분을 닦아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잔의 바닥을 닦을 때도 바닥을 잡고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깨지지 않고 잔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스템이 있더라도 이렇게 비교적 유리가 두꺼운 잔들은 그냥 식기세척기에 돌리는 편입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식기세척기로 잔을 세척하면서 깨진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유병하기 간다님도 동일하게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글렌피디 게임박스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 김재현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위스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김재현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드리고 댓글로도 답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성비가 좋은 글렌드로낙 12년 숙성 제품을 아주 좋아하고요. 다만 이 제품이 최근에 가격이 앞으로 인상되고 7필터레이션이 적용될 거라는 말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는 라가블린 16년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사실 제가 데일리로 편하게 마시기에는 금전적인 부담도 조금 있고 워낙 스모키가 강하기 때문에 매일 마시진 않지만 굉장히 피니쉬가 길고 향도 풍부하고 좋아서 아주 만족감을 주는 위스키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 마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버번 쪽은 제가 잘 마시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버번도 종종 마시는 것 같고요. 특히 여행지에서 마시면 너무 좋고 집에서 그냥 니트로 마실 때는 버번을 마신다면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을 최근에 마시고 있는 것 같고 커클랜드 버번 7년 숙성 제품도 굉장히 맛있게 마셨는데 최근에는 코스트코 갈 때마다 구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좀 아껴 마시고 있습니다. 김재현님은 주소와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만든 코스터를 2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뒤집으시면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은 훈이인성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 날에는 주로 어떤 위스키를 드시는지 그리고 한번 마시면 얼마나 마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보통 집에서 영상 촬영을 하는 날 위스키를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영상 촬영이 끝나고 준비된 안주와 함께 위스키를 조금 더 즐기는 편이고 가끔 외부에서 위스키를 마실 때는 12년 숙성 전후에 엔트리 제품들을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위스키의 내공이 깊거나 아주 매니아틱한 사람은 아니라서 주변에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12년 숙성 제품 또는 15년 정도의
그런 엔트리 제품들을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그 밖에도 조니워커 블랙이나 그란츠 18년 같은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도 굉장히 즐겨 마십니다. 다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집에 워낙 위스키가 많아져서 싱글 몰트 위주로 많이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시는 양은 보통 2주에 한 병 정도를 비우는 것 같은데, 한 번 마실 때 3잔에서 4잔 정도를 마시면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여행지에 가거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위스키를 마실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한 반 병 정도 마시는 것 같고요. 그 이상 마시면 개인적으로 몸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많이 마시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350ml 정도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혼인인성님도 코스터를 보내드릴 테니까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지수님께서 이 저가형 위스키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특히 니트로 마셔도 좋을 정도의 위스키가 어떤 게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만원대 저가 위스키 중에서는 단연코 존바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존바 까만색, 존바 리저브가 가장 괜찮은 것 같고, 2만원대로 올라온다면 블랙보틀과 제임슨이 취향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PT의 스모키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도 블랙바틀보다는 제임슨을 더 자주 먹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저가 위스키들은 하이볼로 마셨을 때가 조금 더 맛있다는 느낌도 있는데, 이 존바 리저브와 블랙바틀 그리고 이 제임슨 같은 경우는 니트로 마셔도 제 개인적으로는 큰 부담도 없고 마시기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한지수님도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르가디스님이 해주신 질문인데, 다른 영상에도 이런 질문을 주셨었는데 유부남이신지,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이 가족이 남편이나 또는 아빠의 취미를 이해하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결혼을 했고요. 가끔 제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때 제 아내의 손이 등장하는데 아무도 질문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최근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느라 이 와이프 손이 많이 타서 영상에 나오는 손이 너무 까맣게 나온다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요. 이 가족들은 고맙게도 제 취미를 조금 이해해주는 편이고, 특히나 최근에는 와이프가 어느 정도 위스키에 대한 지식이 생겨서 이 지인들을 만나면 그 위스키에 관련된 설명도 해주고, 병만 봐도 그 위스키의 역사라든지 대략적인 맛, 분류 등은 척척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이 제르가디스님도 메일로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만든 코스터를 2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소나기님이 안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 안주를 페어링할 때 그 공식이 있는지, 또는 그 공식이 있다면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해물과 피트 위스키가 어울린다는 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특히 저는 회를 먹을 때 피트 위스키를 많이 먹는 편인데 붉은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흰살 생선 중에서도 이 화로회보다는 숙성회 쪽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피트를 마실 때는 숙성회 쪽을 가급적 선호하는 편이고요. 고기를 마실 때는 버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버번이 아니더라도 끝맛에 조금 매콤한 맛이 있는 그런 위스키들은 고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쉐리 캐스크 계열은 제 입맛에는 이 시트러스한 오렌지류의 과일과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쉐리 캐스크 숙성을 한 제품을 마실 때는 오렌지나 귤, 이런 시트러스한 계열의 과일들은 조금 피하는 편이고요. 그 대신에 메론이나 수박, 딸기같이 조금 수분감이 있고 달달한 과일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스키에나 잘 어울리는 안주로 크래커와 치즈, 그리고 하몽이나 살라미 같은 햄류, 또는 이 버터구이 오징어 같은 건어물류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너트류나 과자류도 부담 없이 어느 위스키에나 페어링 하기에 굉장히 좋아서 자주 애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설소나기 님도 메일로 연락처와 주소, 성함을 보내주시면 포스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 남았는데요. 이 MI 정님께서 제가 직장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유튜브를 하면서 크게 얻거나 배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보통 유튜브 영상 하나를 제작할 때 3일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요. 하루는 촬영을 하고, 촬영한 날은 따로 편집을 하지 않고 그날 준비한 안주와 함께 위스키를 즐기는 편이고요. 이틀 정도는 편집에 투자를 하는데, 이 영상 편집을 한 뒤에 자막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자막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지하철 같은 데서 이어폰을 깜빡했을 때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자막은 시음 영상에 꼭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점은 역시 가족들이 제 취미를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특히 와이프는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 취미 생활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보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조금 더 제 취미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올해 생일 선물로는
할인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맥켈란 레어 캐스크 블랙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이게 500불이나 하는데 선뜻 사줘서 약간 놀라고 살짝 무섭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제 취미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크게 얻은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꼬잉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행복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당연히 행복의 가치는 저희 가족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직장인으로서 제가 속한 직장과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직장 생활과 가장으로서의 역할 뒤에는 퇴근한 뒤에 아이들 재우고 나서 위스키 한잔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책도 보고 TV 프로도 보고 또 위스키도 마시면서 혼자 보내는 그 자기만의 시간도 분명히 큰 행복의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살구님께서 7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해외 직구 관련돼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해외 직구는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술장 공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는데, 이전 영상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전 아직 술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집안 여기저기 책장과 신발장, 주방 등에 술이 보관돼 있고요. 다만 올해 9월쯤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아마도 술장을 하나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한번 술장을 만들어서 공개해 드릴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얼굴도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얼굴을 공개해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위스키 관련된 모임들, 예를 들면 네이버에 있는 그런 위스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 같은 그런 곳에서 활동하다 보면 오프라인 모임에서 한 번쯤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장르별 최애 위스키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쉐리 계열의 글렌드로낙 12년 숙성, 피트 계열의 라가블린 16년, 그리고 버번 캐스크는 발베니 12년 싱글 배럴이 좋고요. 버번 위스키에서는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매해 본 것 중 가장 비싼 위스키는 제가 보틀로 구매한 거는 맥켈란 레어 캐스크 블랙이 가장 비싼 것 같고요. 사실상 저는 고가의 위스키들은 병으로 구매하기에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바에 가서 한두 잔 마시는 편인데요. 이 고가의 위스키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생명의 물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물에 보시면 굉장히 희귀하고 평소에 보기 힘든 위스키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직접 맛도 보고 맛 평가도 해주시니까요. 이런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위스키란 취미를 어떻게 시작해서 이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2000년대 초반에 플레어 바라고 하는 굉장히 웨스턴 스타일의 바가 유행할 때 처음 위스키를 접한 것 같고요. 그때 학교 선배들이 자주 사줘서 그때 당시에는 JMB-Z를 많이 사줬던 것 같은데, JMB-Z 위주로 마시다가 초반에는 잘 알려진 블렌디드 위스키는 발렌타인과 조니워커 시바스리갈 위주로 마셨고, 중간에는 데킬라와 보드카 위주로 한참 마시던 적도 있었고, 싱글 몰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마시게 된 건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주변 지인분께서 싱글 몰트를 니트로 마시는 거를 조금 추천해 주셔서 그렇게 마셔보다가 입맛에 맞아서 계속 마시게 됐고, 특히나 이 코비드-19 사태가 오면서 집에서 혼술하는 상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위스키를 마시는 빈도도 훨씬 늘어나고 더 많이 마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처럼 셀프 안주랑 페어링 카테고리 영상이 기다려지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안주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올리다 보면 안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주를 손질하거나 직접 만드는 과정은 최대한 축소해서 설명드리는 편인데요. 이 부분은 뭔가 안주가 중심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로 한 번 더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Q&A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상님, 유병하기 간다님 메일로 연락처와 성함,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 글램피디 게임박스를 보내드릴 예정이고, 김재현님, 훈이인성님, 한지수님, 제르가디스님, 설소나기님, MI정님, 꼬잉님, 살구님은 동일하게 메일로 연락처와 성함,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만든 이 코스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라이스 듀오 아이스메이커는 이 주어라이스 측에서 당첨자 3분을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첨되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고 이벤트 상품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넉넉히 준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